수능 특강에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 1강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 탐구 활동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과 지리산 북극은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기억을 볼게요. 중생대 말의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지금 보니까 7,100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외우라는 숫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46, 54, 25, 6. 중생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2억 5천만 년부터 6천만 년까지. 그러면 우리 7,100만 년 전은 우리 중생대 말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지금 영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7,100만 년 전은 남반구에 위치했었다. 바로 그림 보고 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1,0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크다. 1,000만 년 전에 A 지점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라고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더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복각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속력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 나타나 있는데요. A 지점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A 지점보다 B 지점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므로 B 지점의 평균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인도 대륙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지금 살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살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 회전에 대한 문제도 조만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간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던 초대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판게아는 바로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 외워주셔야 되고요. 로데니아는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약 12억 년 전이죠. 성캄브리아 시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가는 육상식물 화석 자료를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이거는 뒤에 있는 지질시대를 끌고 와서 물어보는 보기인데요. 우리 육상식물 나오면은 최초의 육상식물 실루리아기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외우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외워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육상식물은 고생대에 출현했기 때문에 로디니아라는 대륙을 복원을 할 때 육상식물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 시대 대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가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습곡 산맥이 형성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대륙이동설에서 등장하는 두 산맥, 그렇죠.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 그래서 이 두 산맥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서로 다른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는 AB 구간에서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판의 경계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경계와 비스듬하게 AB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우리 해령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A와 B 사이에는 변환 단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령이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속한 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B가 속한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그림상에서 판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지금 발산형 경계다 보니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남북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남쪽과 서쪽, 다시 말해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동쪽과 북쪽,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은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가 속한 판은 남서쪽, 그 다음에 B가 속한 판은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t년 동안 판의 평균 확장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느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나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우고 갈게요. 해령으로부터 지금 A랑 B 같은 연령을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은 A가 속한 판은 지금 이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B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거리를 갔죠.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간 B가 속한 판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A가 속한 판이 느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고요. 답은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해양판이 섭입하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판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단면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나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섭입하는 모습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판의 경계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판의 경계와 나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란한 모습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란한 부분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여기를 A 지점 그리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면은 A, B 이 구간은 비교적 진원의 깊이가 일정해져야겠죠. 왜냐하면 판의 경계와 나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가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와 나란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수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와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와 가에 있는 이 방향 표시를 한번 왼쪽 그림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곳이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와 수직인 방향의 진원 분포는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그래프에서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에서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 북쪽보다 남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위로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화산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쪽보다 북쪽에서 이런 식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니은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1강에서 4문제 이렇게 뽑아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